잘 보내셨습니까? 예. 태풍이 온다더니 살짝만 왔다 가는지. 그렇습니다. 심하게 왔다 갔는데. 네? 심하게 왔다 갔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해운대 쪽에? 해운대도 그렇고. 네. 또 어디? 우리 집에도 일본도 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우, 그래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다 가리 갖고. 아침에 막 여기저기 전화 왔다고. 양교보살이. 그래서 이제 급히. 다 못 오신다고. 근데 그 지역이 보면 해운대 쪽이고, 또 하나는 창원 쪽이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안 좋더라고요. 그날 좀 이렇게. 날이 좀 굳잖아요. 비가 오고. 그래서 오시면 같이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을 텐데. 그날 안 오신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었죠, 공부하고. 자, 오늘은 이제 대승찬 27번째, 27번째 개송이거든요. 교재 84쪽이에요. 근데 이거는 27번 개송, 28번 개송이 이제 한 구로 돼 있죠. 캐치프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대구로서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27번 개성을 보면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앉아 선정에 들어 경계를 거둬들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관찰하지만, 그 다음에 28번 개성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으니 언제 피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27번 개성은 염령 입종 자선하고 석경 안심 각관이나 이것이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무를 단정히 하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경계를 거둬들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관찰하지만, 결국은 용무를 하고 단정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경계를 거둬들이고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서 관찰한다. 이 말은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자산하시는 분들 보면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고요해 보입니다. 근데가 중요하죠. 대다수의 분들이 형상에만 걸려 있어요. 말하자면 폰만 잡고 있다는 거죠. 폰만 잡고 마음을 비우려고,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걸려버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선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가 볼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임재 선생님이 자선하는 사람 많은데 깨닫는 사람은 일개반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말들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서울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스님이 제자를 대동하고, 수행원이죠. 서울을 가는데 그때는 새마을호죠. 지금처럼 뭐 KTX가 없었고 그나마도 좋았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무궁화 열차였을 거라고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약간 각색을 더하는 거죠. 근데 노스님은 가만히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가만히 차창 밖을 보기도 하면서, 또 지그시 눈을 감기도 하면서 책을 보기도 하시면서 그러고 가시는데, 이 제자는 그 공공장소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살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 가부자, 반가부자라 하지만 양반 자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자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삐져나오니까.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통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요즘에 뭐 지하철 타면 쪽벌남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듯이. 근데 스승은 가만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지나가다가 계속 오래 하니까 군밥 하나 주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자선은 이게 혼자 있는 공간에,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자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무슨 불편을 끼치고 있냐고. 호되게 꾸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해서는 안 될 때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이건 오늘 27번 개송에 있는, 아무리 이렇게 폼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계를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 그 스님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꼭 스님만 자선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불자들도 자선한다고 그냥 뭐 틀고 앉았지만 저는 그런 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지공 스님도 말하고 계시잖아요. 28번 개성해 보세요.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으니 언제 피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기간목인 수도니 하시의 득달 피안이래요. 기관목이라는 건, 기관이라는 거는 엔진이거든요. 엔진. 근데 기관이 나무로 만든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죠? 기관목이라는 거는. 그 나무로 만든 사람은 의식이 없잖아요. 무정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선한다고 마음을 벙벙하니 하나에 집중한다고 뭐 사마타가 된다고 한들 진실로 그것이 진실한 사마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형식적인 것만 돼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우리가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고 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나무로 만든 사람 또 돌로 만든 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디아나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선나가 음역인데 어미 떼가지고 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이라는 거는 이 번역을 중국말로 정역, 정이라는 것은 고요의 정자예요. 려자는 생각할 여자입니다. 결국은 고요할 정자는 참선이겠죠. 자선이겠죠. 근데 반드시 생각할 여자가 나와야 돼요.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하나에 집중돼 가지고 요동되지 않지만 거기에 반드시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갖춰야만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유스라고 번역하거든요. 사유, 생각한다는 말이죠. 숫자를 닦는다는 거죠. 결국 본체와 작용이 같이 있어야만이 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입력, 부처의 가르침을 머리에 집어넣죠. 근데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입력 출력이 형식적으로 되면은 결국 부처님의 말을 앵무새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의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일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김치를 먹어도 어제 먹은 김치하고 오늘 먹은 김치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어제 본 사람하고 오늘 본 사람하고 달라요. 그때는 그때그때의 느낌을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자기가 되거든요. 결국 말로 하자면 안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면, 근데 출력도 자기가 소화시켜서 출력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자기가 자기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은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라. 그리고 적당히 칼로리를 섭취해라. 또 지나친 칼로리를 섭취하면 안 된다. 근데 지나친 칼로리를 섭취해도 그 출력, 섭취한 양을 내보내면 되거든요. 운동으로, 활동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부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말만 하면은 공부는 죽은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일상생활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을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꿈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럿이 꾸는 꿈은 실현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원해요. 저의 꿈은 정말 불교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불교인, 말하자면 생활불교,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고 또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꾸지 않고 환경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제 꿈이거든요. 저 혼자는 꿈으로 끝났어요. 지금은 보세요. 한 분, 두 분 늘어나죠.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때 공부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연결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회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주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미학이라 생각해요. 불교를 아름다운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고 미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더러운 겁니다. 왜 연꽃이라고 해서 불교 꽃을? 이 세상이 더럽잖아요. 얼마나 이기주의 많습니까? 얼마나 갑질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그런 더러운 곳에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그걸 또 벗어날 수 없잖아요. 더러운 세계를. 그 속에 살아가면서, 처해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아름답게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어떨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면서, 서로 같이 이상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공생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보거든요. 너무 형식에 빠져 있어요. 물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맞는 그 자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27번 개송, 28번 개송이 대꾸죠. 그죠? 그러니까 참선하는 건 좋은데 죽은 참선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선정해서 지혜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마조도일선사의 그 마전이라는 공안이 있잖아요. 벽돌을 갈고 있었잖아요. 스승이 마조선사는 자선하고 있었고, 그죠? 잘 보세요. 형식적인 자선 해봐야 너는 부처 안 된다. 자선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선한 이유가 뭐냐, 근본이 뭐냐, 부처가 자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자선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나올까 하는 자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처를 내가 꺼낼 수 있을까? 그 불성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자선을 하고 관계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 일상에 살리고 그러는 거죠.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려야 됩니다. 지금 아까운 시간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가르침은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SNS가 IT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다 남의 거잖아요. 그죠? 남의 글이죠? 그 좋은 걸 베껴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살리지 못하는데. 이 세상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상대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상대의 입장, 내 입장, 상대의 수준, 내 수준, 상대의 욕망, 내 욕망, 상대의 뉴스, 내 뉴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까? 매일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7번, 28번 개성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뭘 느끼세요? 말씀해 보실래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네.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자기가 느끼서 딱 나오는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까 스님 비유하셨을 때 네. 기차에서 기차, 네. 네. 비유하신 거기에서도 꼭 이렇게 참선한다 그러면 기본 그 어떤 자세를 꼭 해야 참선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진정으로 참선을 한다면 기차 안에 앉아서 창밖을 봐도 참선하면서 창밖을 볼 수 있고, 화장실을 가도 그 그렇죠. 참선하는 마음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먹더라도 참선하는 마음을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자기 행동이 네. 참선 이렇게 명상에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 어떤 형식에 갇혀져서 그렇죠.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틀에 또 이렇게 해야만 돼요 하는 어떤 형식에 갇혀서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진정한 참선이고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를 갖다 표현한 것 같은데, 명상을 해서 참선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이 참선을 좀 뭔가 얻으려 하고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 하는 그런 거에 치우치면은 거기에 끄달려서 진정으로 얻어야 될 건 못 얻는 거. 그 의식이잖아. 네. 의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돌 가는 것처럼 거기 함몰돼 가지고 다른 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굳이 참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선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전체를 봐서 그 어떤 기준, 기준점을 어디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어떤 고집, 각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이 옳다고, 옳은 거는 맞지만 옳다고 일하다 보면은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 맞지만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그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열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차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을 잘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오로지 명상을 일으켜야 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열차 안에서의 조화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어떤 상황, 내가 지금 차에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기준점에 맞춰서 뇌를 방향 키를 맞춰가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명상에 비유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선 아닌 게 없다는 거겠죠. 다 그렇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밥 먹다가도 우리가 뭐 다른 일이 또 생기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이에요. 그 연 따라 수연이라고도 하고. 뭐 청소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면 난 청소 이거 다 해야 돼. 그럼 물론 해야 되면 맞긴 맞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위를 봐야 되겠죠. 네, 봤으면 내가 계속 청소해야 되겠다 하면 되지만, 상황이 먼저 급하고 어떤 그렇죠. 해야 되기 분명 거기 하고 자기 청소를 하듯이 그렇죠. 기존의 명상에 관련된 그렇죠. 거 똑같거든요. 네. 그 오늘 여기에 딱 맞는 거죠. 예. 형식이 너무 얽매이지 말라. 프레임 가서 네.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아라 하잖아요. 자기 중심 생각, 자기 고정적인 그런 관념, 선입견. 그때는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자, 어떤가 이제 29번 개송을 볼게요.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지체할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제법 본공 무착이요 환사부은 회산이로다. 딱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하잖아요. 또 이어서 계속 연결되죠. 왜 그러냐,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이란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란 얘기입니다. 인연이 밥을 먹을 인연이 되면 밥을 먹고 그때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아니, 다른 일은 밥 먹고 해도 되면 밥 먹고 해도 되고 지금 순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자기가 무슨 뭐 놀 때는 놀고 또 순간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하고 그때그때 따라 그 대신 이제 그때그때 따라 자기가 인연에 충실하다는 말은 결국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빨래할 때는 빨래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선에서는 밥을 먹을 때는 밥과 하나가 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밥과 하나가 되라 해가지고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신들세계에서는 전문적인 수행가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입을 보이지 않으려고 발을 입에 대고 먹어요. 안 보이게. 하나가 되고. 또 우리도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얘기할 때 내가 밥을 먹을 경우도 있고 또 상대가 얘기할 때 중요한 거면 밥을 먹지 않고 들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아니지. 공부를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해도 아는 사람이 있고 살아온 자기가 업습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은 보세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항상 겸손한 사람이 있고 또 상대를 갖다 기쁘게 해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 프레임에 딱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그 짜야지 그렇게 자기 틀에 맞게. 답이 나오셨죠?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공에서 재무상, 재법모가 다 나옵니다. 공에서. 우리 마음이 비어있으면 모든 게 다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차 있으면, 어느 한 대상에 차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상대가 싫으면 대답 안 하잖아요. 상대가 싫으면 좋으면 대답하고. 그죠? 그 대답 잘하는 게 뭐예요? 공이야. 들리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대답 잘하고 안 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 잘해라 하거든요. 양교사 대답 잘 안 하거든. 알아들었어? 못 들었어? 알았어요. 그럼 대답 좀 해라. 네 하면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네 하면 끝이잖아. 근데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 어릴 때 성장 과정, 가정 환경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려면 그분의 부모를 보고 가정 환경을 보고 교육 정도를 보고 성격을 보고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자기 혼자는 괜찮아요. 둘 이상의 관계에 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모든 게 공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공이란 걸 알면은 관계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공이를 알게 되면은 관계를 못 할 수 있어요. 왜? 일부러 상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오늘 문득 생각이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 작가들의 그 명언을 통해서 좀 그 군도덕이 사족을 달면 좋겠네, 이것도. 근데 결국 호감을 받으려 하잖아요. 이쁘게 보려는 사람은 진실이 없습니다. 그죠? 다 좋아, 괜찮아. 그런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진실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뭐예요? 따끔한 소리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들어올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냥해도 무시당하고
너무 엄격해도 상대에게 뭐예요? 경원시대예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엄격하니까 침을 맞잖아. 침뱉음을 당하잖아. 근데 잘해주는 건 더 많은데. 잘해주니까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딱 지적하면은 승질 나가지고 탁 떨어져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꿈을 같이 꾸면서 같이 걸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깊어지면요. 아시잖아요. 이데올로기라는 거. 사상이 같으면요. 죽음을 불사하고 갑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총루,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가르침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기가 참 어려워.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 어려워. 니네가 내 대신 좀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려고 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스님답게 좋은 말 하면 돼. 좋은 말만 하면 돼요. 큰 스님 대우받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죠? 한 번 들을 땐 너무 좋아. 생활 속에 실천하려면 너무 뭐예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번 개성을 볼까요? 본성이 원래 공임을 문득 깨달으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이 땀을 낸 것과 같다. 호로 본성 원공하면 뭐예요? 흡사인데, 그죠? 근데 여기 흡사거든요. 흡사하다. 같다는 거거든요. 땀을 낸 것과 같다는 말이 흡사거든요. 근데 이게 흡어라 됩니다. 흡사, 열병, 득간이라. 땀 간자잖아요. 득한. 땀 한자죠. 고쳐져야 됩니다. 그죠? 흡사, 열병, 득한. 땀 한자죠. 맞죠? 홀로 본성 원공이면 호련히 깨닫는다. 뭘? 본성이 원래 공함을. 똑같이 적었다. 예? 아, 잘못 적었네. 흡사 열병 득한이니라. 흡사 마치 같다는 뜻입니다. 흡사하다 알죠? 그게 한자 그겁니다. 흡사 열병으로서 땀을 얻은 것과 같다. 흡사 뭐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용법이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본성이 공이란 걸 알면은 우리가 막 땀내잖아요. 열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좋은 걸로 나쁜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게 본성이 공이다 하면은 화를 내도 그 순간 화를 내도 끝났고 슬퍼도 울어도 그 순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땀을 내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땀을 내죠. 밥 먹을 때도 땀 나죠. 놀 때도 땀 나죠. 기도할 때도 땀 나죠. 뭐든지 땀 안 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적게 많게 차이일 뿐이지. 그때 뭐예요? 아, 이것도 다 필요하다. 이것이 공이구나.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서 여기서 내가 내 체험으로 돌려야겠다 하면 되겠죠. 나쁘게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쁘게 해석할 건 없겠죠, 그죠? 선사의 말이니까. 그냥 결국 모든 게 열심히 하라 그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되, 열심히 아까 틀에 갖추지 말라. 열심히라고 하는 형식에 걸리지 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좀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걸 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얘를 나쁘게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요? 30분 개성을 공이라는 걸 알면은 모든 건 필요 없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맞죠? 이해되겠죠? 공인데 뭐 좋은 게 나쁜 게 어딨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진짜 이거를 자기가 알면은요, 내 자신이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르죠? 그러면 남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남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때 있을 때 자기가 그때 칭찬을 해야 할 것인가 지적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아요. 그 여기서 뭐예요? 보살심이 나옵니다. 공에서 보살심이 나오거든요. 공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만이 진실로 대승찬을 좀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건 이해도가 높잖아요. 이해도가 높아서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하고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죽었잖아요. 상대를 오히려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더 키우게 할 수 있어요. 괜찮다 하네. 그거 또 해도 되겠네. 왜? 그때는 날 이해해주고 참 좋은 사람이야. 대보살이야. 근데 그 업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러면 안 돼 하고 꾸짖어 봐요. 저번에 이해하더니 오늘 왜 꾸짖어? 사이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죠?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러겠죠? 근데 공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은 소금과 같다 했어요. 소금. 소금의 정도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짜게 먹으면 신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짜다는 기준이 수치가 있던데 요즘 세계는 수치 세계니까 민주주의 세계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나트륨을 50 정도 하루 정량이라고 봐요. 그럼 100을 먹었어요. 100을 먹어도 그건 괜찮아요. 왜? 내일 안 먹으면 되니까. 내일 10을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병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내일 안 내면 되고. 또 화를 낸 걸 깨닫고 내가 자기를 되돌아보면 반드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화내는 건 안 좋다고 아니까. 화내봐야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게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잖아요. 그 진짜 진실의 입장에서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낸 건 괜찮아요. 근데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내는 화는 안 좋습니다. 맞죠? 너무 쉬워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개성을 보죠.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지니 그대를 두들겨 패서 산산이 흩어버리게 되리라. 무지인 전 막설하라. 타이색신 성산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은 공자 논어에도 그래요. 더불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또 더불어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말을 잃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보고 이야기할 때 상대가 뭔가 수준이 안 맞으면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내 높은 사상을 얘기해봐야 상대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때는 샷다마우스 해야 됩니다. 근데 진실로 내가 상대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상대를 믿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왠지 조금 믿음이 안 가서 얘기를 안 하면 상대를 잃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믿고 얘기 안 해주네. 그럼 멀어져가요, 이게.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얘기할 때 얘기해서는 안 될 때를 구분하지 않으면 말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보세요. 암만 좋은 말 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 말이 결국 보세요. 지공수면 말 편이죠. 근데 내용은 똑같잖아.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성인은 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단 지방에, 나라에 따라서 표현법이 다를 뿐이고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그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와닿으세요? 중요한 거는 느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전부 보세요. 선은 제가 그랬죠. 두 사람의 관계 이상에서의 선은 나옵니다. 근데 정토교회 남아미탑은 혼자 해도 돼요. 기도는 혼자도 해야 되고 공부는 혼자 해야 됩니다. 선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확대해서 가죠. 그죠? 근데 선이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선은 죽은 게 됩니다. 우리가 샤워하라 하면은 샤워합니까? 선은 보세요. 샤워하라 해요. 그럼 샤워하라는 거는 결국 몸을 깨끗이 닦는 거잖아요. 그럼 샤워하고 빨가벗고 있으니까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고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팬티 입죠? 그 거울 보죠? 뭐 여자 같은 브라자 차고 그리고 무슨 뭐 잠옷이라든가 또 자기 뭐 무슨 옷을 입잖아요? 그죠? 손은 저는 샤워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아침에 샤워를 딱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잖아. 그러면 오늘 스케줄을 볼 때, 오늘은 무슨 뭐, 어딜 간다. 하면 그때 거기에 맞는 속옷을 입고, 또,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저기에 맞는 옷을 입겠죠? 그러다가 또 무슨 또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 나오면, 오늘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다른 걸로 바꿔 입죠? 그래서 결국 선은 샤워하는 거라 생각해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양계버섯 음식하는데 또 목부사님이 또 도와주시더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선이야. 누가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맛없어요. 그죠? 아무리 100만 원짜리 밥을 먹더라 하더라도 내 앞에 싫은 사람하고 같이 먹겠습니까? 안 먹고 말지. 아무리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반찬 없어도 되거든요. 식상이 반찬이잖아요. 또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호감이 반찬 아니겠습니까?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이제 초하루니까 또 초하루에 대해서 또 서로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끼신 거 있으면 이제 말씀해 보세요. 빨리 나가겠죠? 네. 그냥 무작입니다. 그냥 느끼신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지만 여기 정리를 하고 또 표현력이 늘거든요. 그죠? 말이라는 거는 자기가 정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늘어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가 석사 공부잖아요. 작용에 의해서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그 작용이 정말 70대 좋은 작용, 적합한 작용이 되려면 공이 돼야 되는데 그 공을 어떻게 공을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공을 찾으려 하면 어디에 기준을 맞춘 그게 외부적인 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의 공이 확연하게 발견이 되면 외부의 작용은 저절로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방금 들은 게 아까 30번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30번 개성이 뭐죠? 원래 공을 깨달으면 열병에 걸린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열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땀이 날 거 아닙니까? 열이 나고 이러니까 땀이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냥 이치잖아요. 공이면 땀을 낸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이 공이면 자기 공이라고 깨달으면 몸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열병에서 땀이 내는 거는 그냥 인체, 그러니까 자연의 자연 자궁이죠. 실이기 때문에 땀 나면 시원 났죠. 그걸 아무 이렇게 뭐 자기 생각으로 막 그 사람은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뭐 얼굴이 빨갛고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열병이 나게 땀이 난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작용이 안 나오잖아요. 능도가 같다. 그치. 봉 상태만 지금 설명해 그렇죠. 준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봉이라면 그 뒤에 작용이 제 생각에는 같다. 그러면은 그 상대를 위해서 열병이 만약에 난 사람이 앞에 있다 하면 이놈 네가 열병이 나서 땀이 나는 거 이제 좀 이따 낫겠네라고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조금 네가 상황을 봐서 네가 조금 더 하니까 조금 누워서 내가 뭐 무슨 약이라도 좀 줄 테니까 조금 쉬는 게 좋겠다라든지 어떤 뒤에 구속작용이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대선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방금. 좋은 표현입니다. 내가 앞서갔는지 네. 몰라도. 아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맞습니다. 이 작용이 안 나오면 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난 거 같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고 사람 그렇죠. 이치의 순리인데 모두에 공하는 게 없어요.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 그 느꼈으면 그 다음에 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앞에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공은 결국은 자기가 문득 공이라고 하면 작용은 공이가 말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상대를 위해서 그냥 나오는 그렇죠.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공이라고 저는 예. 그러니까 공의 긍정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이거는 다 이거는 그냥 알아는 거지. 다만 상대로 할 때 알게 하게끔 얘기를 한 것 뿐이죠. 공이 긍정은 안 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안내판이죠. 그렇지. 말하자면 이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냥 이렇게 이거를 보고 네가 깨달아라. 이거 뭘 깨닫냐? 이걸 가지고 네가 진짜 공을 안다면 그때그때 따라 네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닐까요? 갔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물음을 그렇죠. 받든지. 그치. 그러면 작용이 안 나오고. 네. 이게 이정표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의 말이지. 그냥 공을 알게 우리가 되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남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관계할 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 벗어놓고. 이게 공이에요. 그리고 상대 얘기하면 이러십니다. 그래? 결국 공이니까 들을 수 있고 공이니까 그래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상황 따라서 근데 그죠? 일단 받아야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 얘기 안 듣습니다. 상대 얘기 못 듣고 지 얘기만 해요. 지주장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딱 관계해보면 알아요. 근데 또 듣고서 그냥 그래 끝나면 그것도 공은 죽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하자. 근데 네 말도 많은데 네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문제 생겨서 얘기한 건데 그 제3자의 입장도 생각해봐라. 또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말은 알아들었어. 그렇지만 얘는 일방적인 주장이잖아. 그치?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정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정황이라는 거. 상황, 정황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체, 전체적.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세히 나가야 되겠죠. 지금 하신 말씀이 딱 살아있는 거예요. 작용이 안 나오면 공은 안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 이게 좋은데, 네가 생각 그래. 그러면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해보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그 나중에 알아차리는지 못 알아차리는 건 상대의 몫이고
근데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알아차리거든요. 그죠? 지나다 보면 그래. 왜? 계속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하게 돼 있거든요. 퇴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 초하루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